도쿄를 바꾼 빌딩들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. 이달 말에 도쿄에 갈 일이 있거든요. 그래서 뭐를 보면 재밌을까 하다가 이 책을 발견했어요. 이게 가장 큰 이유고, 또 다른 이유로는 요즘 돈이 궁하다 보니까 전에 개발업에서 일할 때 봤던 막대한 이윤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개발업과 관련된 이 책이 더 마음에 끌렸습니다. 지은이는 박희윤이고요. HDC 현대산업개발 전무로 있는 분입니다. 그리고 모리빌딩이라는 일본의 개발회사와 인연이 깊으신 분이에요. 그래서 모리빌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모리빌딩이 뭐 하는 데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고요. 롯봉기 힐즈라는 브랜드라고 표현해야 될까요? 그거를 만든 회사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 힐즈가 있습니다. 그 중에 이제 가장 잘 알려진 게 롯봉기 힐즈인 것 같고요.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안 거예요. 그리고 뭐 여러 재밌는 개발을 한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. 그 모리빌딩 외에도 뭐 미쓰이 부동산, 뭐 미쓰비시 지쇼 뭐 이런 회사들이 나오고요. 또 뭐 한큐라는 사철 회사인데 이제 그 역사 위주로 개발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나옵니다. 한 가지 신기했던 건 미쓰비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도쿄의 어떤 구역에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어서 그냥 자기 의지대로 개발을 하더라고요. 서울 도심에서 그런 거를 볼 수 있나? 제가 관심이 없어서 모르나 싶긴 한데 그게 흥미롭게 그게 참 기억에 남습니다. 그리고 어떤 상업 지역에서도 이제 어떤 특정 대학을 나온 사람들의 번영회 같은 것이 힘이 세서 이제 그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 대학 출신의 건축가를 찾아서 기용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도 재밌더라고요.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기가 가진 지역이나 땅에 애착을 갖는 게 일본처럼 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땅 자체에 대한 애착은 있는데 뭐 이 동네를 잘 개발해서 우리가 잘 어떻게 해보자 이런 생각은 근래에 들어서 나온 것 같아요. 제가 태어난 뒤로. 그건 뭐 또 전쟁과 관련된 기억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. 뭐 전쟁으로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뭐 지역 커뮤니티가 파괴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할 겁니다. 하여튼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개발 회사들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런 것들도 막 10년이 넘게 설득을 해내고 뭐 동의서를 받고 이런 노력을 하더라고요. 우리나라 재개발할 때도 오면 그렇죠. 근데 이제 물론 그 기저에는 뭐 일본의 그 지주들과 우리나라 지주나 뭐 주택을 가지신 분들의 기저에는 뭐 이익이 관련된 것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싸움은 재개발 중에 일어나는 싸움은 누가 돈을 더 많이 갖냐 혹은 이제 나의 지분이 얼마나 되냐에 관한 것이라면 여기에는 일본에서 이제 개발업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거기에 더해서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동네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의견을 이제 수렴하는 것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. 부동산 개발은 되게 오래된 거예요. 그래서 디벨로퍼라는 직업도 되게 오래된 거고. 그런데 무척이나 일본인들에게 우리나라에선 생소하죠. 뭐 이제 이 책에서는 도쿄 이제 일본에서 대학을 나온 많은 청년들이 부동산 개발업 관련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뭐 MDN, 뭐 더랜드, 그리고 뭐 롯데 자산개발 뭐 이런 회사들 정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. 지금 다시 복기를 해보면 뭐 SK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뒤에 붙는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고요. 개발업에 대한 그 이미지는 우리나라에서의 이미지는 그냥 사기꾼이죠. 시행사들 하면 그 사기꾼 이미지가 강하죠. 아주 작은 자본으로 엄청나게 큰 돈을 굴리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득을 가져가는 집단이라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이득이 좀 세기도 하죠. 뭐 20-30% 정도. 그리고 이제 자기 자본 비율까지 본다면 엄청난 이득이긴 합니다. 근데 거기에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으니까요. 또 많이 망해요. 많이 망하고 이게 성공한 사례들만 봐서 그렇지.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이득을 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잘 없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. 다들 한 푼이라도 더 받아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뭐 강제 수용을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개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뭐 지역을 딱 정해갖고 나라에서 강제 수용을 해서 공공으로 개발을 한다 이런 거는 힘들 것 같아요. 뭐 예전이라면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다면 엄청나게 큰 반발이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저는 일단 국가가 뭐 적어도 어떤 나를 위해 있는 존재지 나의 뭐 존재를 해친다거나 했을 때에 내가 국가를 따라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믿거든요. 그러니까 뭐 국가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설명하는 여러 것들이 있지만 뭐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사회계약을 통해서 뭐 국가가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보면 내가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사형에 처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이 계약을 따라야 되나는 좀 의문이 있어요. 그래서 민간 개발업자들이 그렇게 쉽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다 사기꾼이라고 그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뭐 그분들도 나름 자기들의 결과가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면 뭐 그 방향을 선택하지 않을까요? 같은 이득이라면? 그런 그냥 순박한 생각도 있고요. 뭐 여튼 제가 이 개발업 잠깐 일하면서 끌렸던 건 어쨌든 기본 구조가 모든 사업의 기본 구조가 그렇겠지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파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오게 만들고
그러면 이제 유동인구가 늘어나니까 뭐 부동산 지가가 올라가는 거죠. 뭐 예를 들면 위에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을 놓고 이제 아래에 상가를 만들어 가지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다 팔아내고 상가를 비싸게 팔고 뭐 이런 식이죠.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습니다. 어떻게 사람을 끌게 할까? 라는 고민들이 되게 많아요. 이제 도쿄를 개발할 때도 사람들이 없는 지역이면 이제 모리빌딩 같은 경우는 지가가 싼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지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데, 이제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지역에 진입을 해가지고 이제 이곳을 어떻게 잘 꾸릴까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고 이제 그런 기획을 현실화시키는 거죠. 그 점에서는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건물들이 뭐 이분이 이제 현업에 있어서 더 그러겠지만 과거에 어땠는지,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, 그리고 그 개발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, 그리고 현재는 어떤지, 또 본인의 느낌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본인이 그런 한국의 그 개발업자들을 데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견학을 한 경험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본인이 느끼는 바 같은 것들이 있어서 더 좋았고요. 뭐 끝에는 이렇게 뭐 지도 같은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어디를 가면 좋을지 또 잘 보여주고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몇 군데는 집어서 이제 가보고 싶습니다. 특히나 원래 이제 여행 계획에 그 롯본기 힐즈도 갈 생각이 있었는데, 저는 아까 말했듯이 롯본기 힐즈가 어떤 브랜드 네임인 걸 이름인 걸 몰랐다고 했잖아요. 다른 힐즈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진 뭐 힐즈도 있고 최근에 만들어진 힐즈도 있는데, 이제 롯본기 힐즈는 중간에 있는 힐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비교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옛날에 아부다비 갔을 때도 몰들을 비교해보고 싶었거든요. 그 나라는 몰이 많더라고요. 근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장 근래에 생겨진 몰만 구경을 했는데, 이번에는 이 힐즈를 적어도 롯본기 힐즈 말고 다른 힐즈를 가서 이제 어떻게 다른 생각을 갖고 만들었는지, 아니면 이제 뭐 처음 만들어진 힐즈를 가고 롯본기 힐즈를 갔으면 어떤 것에서 반성을 하게 되었는지, 혹은 새로 만들어진 힐즈만 갔다면 롯본기 힐즈와 어떤 게 개선됐는지, 이런 거를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건축에 관심이 있으셔서, 그런 미학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 책을 읽는다면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. 그런 부분은 잘 없어요. 그런데 이제 그 건물이 왜 여기 있게 되었는지,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, 어떤 욕망들이 모여서, 어떤 의지들이 모여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는지가 궁금하신다면 뭐 특별히 건축에 대한 조회가 없어도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특히나 도쿄에 갈 일이 있으면 직접 가서 보면 느낌이 정말 다르거든요, 건축물은. 그러니까 사진으로 보거나 어떤 동영상을 보는 것보다 내가 직접 그 안에서 보면 느낌이 정말 달라요. 그 공간들과 그 인면들의 느낌이. 그래서 거기서 직접 이 의지를, 그 건물 아래 깔려있던 의지를 느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이게 굳이 뭐 건물에만 있는 건 아니고 거의 우리 삶 통틀어서 이제 사실 그런 거잖아요. 뭐 어떤 것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걸 실현하는 게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눈앞에 와닿고 엄청나게 큰 규모의 것 아래 깔려있는 그 의지를 보면 어쩌면 또 우리 삶에 적용할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. 여튼 글도 그냥 재밌게 쓰시고요. 읽기도 편하고 사진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의지들 혹은 이런 큰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다면 한번 읽어보고 도쿄에 가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.